네, 이란 전쟁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상대의 심리를 뒤흔드는 충격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란의 모종의 인물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란의 모종의 그룹과 대화가 잘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란의 전력시설과 발전소들을 공습하는 그 공격 작전을 5일간 유예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모종의 인물이 이란의 국회의장 갈리바프라고 하는 인물. 예, 요 사람이라고 뭐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 가짜 뉴스들은 금융시장과 석유시장을 조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빠져든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뭐가 진실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하고 몰래 어떤 대화를 진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드러나면은 자기가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맞아 죽을 거니까 이렇게 부인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 느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그 누구하고도 그게 뭐 갈리바프 국회의장인지 아니면은 뭐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인지 뭐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란의 그 누구하고도 어떤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충격 발언을 던졌습니까? 자, 이런 충격 발언을 던지면은 이란 지휘부가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야, 나는 지금까지 이란 내부의 어떤 모종의 인물하고 지금까지 계속 대화를 진행해 왔다. 이 대화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5일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그, 그 전력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했어. 그리고 이 모종의 인물은 아마도 이란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이 발언을 던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 그 배신자 누구야? 누가 우리 몰래 트럼프하고 대화를 진행했어? 이 자식이 우리를 배신하고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거야? 그 배신자 빨리 잡아내. 뭐 이러면서 이란 지휘부가 엄청나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항상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을 염두해서 한 가지의 딱 말과 행동을 하는데 이란 지휘부를 흔들려는 이런 목적도 있고 또 이게 어제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개장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표를 함으로써 미국 증시를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있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이 발언을 확 바꿔서 이란에 대한 5일간의 공격, 전력시설에 대한 공격 유예를 나는 어, 미 국방부 전쟁부에 그렇게 요청을 했다. 자, 이 발언을 던진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는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상륙 작전을 위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히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그 시간, 그 시점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하기를 USS 트리폴리 상륙 전단이 자, 30일 해병 원정대죠. 30일 해병 원정대는 미 중부 사령부 관할 지역, 책임 관할 지역에 도달한다. 금요일 날.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5일 유예 기간하고 정확히 같은 날짜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력시설과 발전소들에 대한 공격만 유예했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작전은 예전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오늘 올라온 미국 전쟁연구소 보고서인데요. 일단은 테헤란에 가장 많은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테헤란은 주로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데, 테헤란에 뭐 경찰들, 바시즈 민병대, 이란 혁명수비대, 뭐 기지,
뭐 검문소, 임시 검문소, 임시 기지, 임시 지휘소. 왜냐면은 공식적인 지휘소 건물들은 다 파괴됐기 때문에 임시 지휘소들이 여기저기 또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 이란 국민들의 봉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군은 주로 호르무즈 해역 여기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다르 아바스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호르무즈 해협을 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30일 해병 원정대,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30일 해병 원정대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날 중동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10일 해병 원정대, 미 본토 샌디에고에서 출발한 10일 해병 원정대가 언제 도착하냐면요. 10일 해병 원정대는 USS 박서 상륙 전단인데 이들은 지난 3월 18일, 19일 날 출발을 했고 언제 도착하냐면은 4월 중순경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2 공수사단 이거는 오늘 올라온 뉴욕타임즈 기사고요. 펜타곤의 미 전쟁부의 관리들이 얘기를 하기를 에어본 트루프스 이게 82 공수사단이에요. 에어본 트루프스에 대한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82 공수사단은 anywhere in the world 전 세계 어느 곳이든 within 18 hours 18시간 안에 투입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30일 해병 원정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중동에 도착하고 82 공수사단은 언제든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18시간 안에 투입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10일 해병 원정대 미 본토 샌디에고에서 출발한 10일 해병 원정대는 4월 중순경에야 중동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는 82 공수사단이 하르그 섬에 투입될 것 같다. 아마도 2, 3주나 한 달 정도 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나서 82 공수사단이 하르그 섬에 투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미군 그 병력들의 작전 이 스케줄을 보니까 아마도 30일 해병 원정대와 82 공수사단이 조만간에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일 해병 원정대 4월 중순에야 도착할 10일 해병 원정대가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하르그 섬에 아마도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30일 해병 원정대는 중무장 상륙 병력이죠. 중무장을 한 수륙 양용 장갑차를 타고 상륙 작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중에서는 F-35B 전투기가 공중에서 엄호를 해주고 그리고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있잖아요. 자, 이게 오스프리의 수직 이착륙기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중무장 병력이란 말이죠. 30일 해병 원정대는. 그러므로 30일 해병 원정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투입이 될 거고요. 그에 비해서 경무장을 한 무장이 다소 가벼운 82 공수사단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덜 위험한 지역에 투입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자,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인데 30일 해병 원정대는 아마도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 상륙 작전을 할 것 같고요. 82 공수사단은 아마도 덜 위험한 아부무사 섬이나 대툰부 섬, 예? 여기 아부무사 섬이나 대툰부 섬 여기에 투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일 해병 원정대가 중동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제 아마 상황을 봐서 하르그 섬에 투입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영국 해상교통국에서 올라온 보도에 따르면은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유조선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3월 12일 날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보고가 됐고 3월 12일 날 그리고 3월 17일 날 이건 공격은 아니고 공격으로 의심되는 활동이 보고가 됐고요. 요 빨간색은 좀
약간 심각한 공격 의심 활동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3월 19일 날 공격이 보고가 됐고요. 3월 19일 날. 그리고 같은 3월 19일 날 공격 의심 활동인데 이 노란색은 덜 심각한 공격 의심 활동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3월 20일 날 덜 심각한 공격 의심 활동이 보고가 됐고요. 그 3월 23일 날은 아직 보고가 된 게 없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은 3월 19일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들에 대한 공격이 보고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을 지키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은 완전히 전멸됐다는 얘기고요. 해군은 완전히 전멸이 됐고요.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 그 해변에서 간간히 뭐 자폭 드론이나 발사체를 날려보낼 수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병력도 거의 다 제거가 된 거예요. 4, 5일에 한 번씩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벌어질 정도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그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유조선들이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좀 지나가도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유조선들에 대한 공격이 줄어들 정도로 이란 혁명 수비대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란 혁명 수비대 그 병력이 거의 다 제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세간에서 막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이든 하르그 섬이든 여기에 상륙 작전을 하면 막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떠는데 그리고 미군이 뭐 다 붙잡히고 사망하고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군 해군은 전멸이 됐고요. 그리고 그 해변을 지키는 이란 혁명 수비대도 거의 제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이든 하르그 섬이든 이제 곧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상륙 작전이 실시가 될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상륙 작전은 아주 쉽게 진행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와 그리고 나아가 이란 국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